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세세모음의 두 번째 오십경의 두 번째 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곱 번째 품이죠. 마하와코 대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품 제목 그대로 마하와코 대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속해 있는 경들이 다 좀 크고 어렵고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경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깨샤무띠경, 깔라마경을 공부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 부분을 특별한 주제로 해서 두 주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어려운 과정을 좀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거의 같은 형태의 경이면서 깨사무띠경과 뒤에 가가지고 좀 다른 설명을 해주는 살하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치셨죠? 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67번 살하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난다카 존자는 사와티에서 동쪽 사원의 녹자모 저택에 머물렀다. 그때 미가라의 손자인 살하와 세쿠니아의 손자인 사나가 난다카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난다카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미가라의 손자 살하에게 난다카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 제목 살하가 이렇게 사실 주인공이 이제 출가자와 제가자의 대화잖아요. 이럴 때 난다카 존자, 난다카 스님을 제목으로 하지 않고 이제 함께 대화하는 제가자 둘 중에 한 사람, 살하를 경의 제목으로 했어요. 살하경. 네. 난다카 존자와 함께 대화하러 온 살하라는 제가자, 이렇게 되죠. 살하들이여. 자, 경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사람이 복수로 있을 때 한 사람을 복수형으로, 그래서 살하들이여라고 할 때는 살하와 사나가, 살하와 사나 두 사람을 복수형으로 말하죠.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딸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살하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일단은 이건 깨사무띠경하고 동일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살하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망이 있습니까? 이제 원어로 아티로보 해서 로바, 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살하들이여, 그것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살하들이여, 열망하고 간탐하는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하고 공감하는. 자, 여기까지 보면 깨사무띠경하고 동일하다가 바로 요 마지막 문단에 와서 열망하고 간탐하는 그 앞에 그것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죠. 그것은 뭐죠? 간탐. 그것의 머리를 간탐. 그럼 그것은 뭐야? 망. 그죠? 바로 앞에서 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망이 있습니다 하니까 망이라고 하는 그것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망의 머리가 간탐이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망이 진행되어 가서 표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우리 배운 사람의 행위경 거기에서 보면 위샤말로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망이 돌출된 것인 간탐. 우리가 이렇게 그게 독성집이 이게 보완한 걸로 새로 갖다 놓도록 해야겠지만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냐라고 하니 법다운 재물을 얻는 거, 가족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 네 가지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주죠. 그 방법이 뭐가 있나요? 네 가지를 갖춤 이렇게 나오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사실은 요 네 가지를 갖춘다라는 것이 특히 제가자의 신행의 중심에 있는 그런 법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라남 줄어듦 이런 식으로 그 무상에 대한 시각을 갖추는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 그런데 이 경, 배운 사람의 경에서만 유독 다른 형태로 길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자, 지혜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수행의 중심 개념이 있죠. 내 마음을 장애가 채우는, 그러니까 장애가 차지하느냐, 각지가 차지하느냐. 이럴 때 이 다섯 가지 장애가 뭐예요? 장애고 덮개고 마음에 오염원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치? 지혜를 무력화하는 다섯 가지 장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 사념초를 닦는다. 사념초 수행에서 그 다섯 가지 장애가 해소된다라는 것은 그대로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서 지혜를 갖춘다라고 할 때 보면 다섯 가지 장애를 해소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고. 다섯 가지 장애를 해소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 때 왜 이게 지혜인가?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으로 보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 아주 특별한 주제를 알려주죠.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장자여, 그러면 무엇이 지혜를 갖추는 것인가? 장자여, 망이 일어난 간탐에 억눌린 심으로 머무는 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반복하잖아. 바로 이 표현이죠. 망이 일어난 간탐. 아까는 제가 망이 돌출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러니까 번역을 처음에는 돌출된, 올라온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일어난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러니까 망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방금 법우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삶의 과정에서 내적으로 자리했던 망이 삶이 진행되면서 표면으로 나와서 구체적 행위로 작용하는 이런 상태를 이제 간탐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그게 망이 일어난 간탐인데 원어가 뭐냐 하면 아비자 위사말 로바 이렇게 되죠. 위사마. 그래서 사마라고 하면 고르다, 편평하다 하는 거고, 위사마 이러면 이렇게 이제 편편하지 못한 이런 거거든. 그런 의미로 이제 간탐이라고 하는 것을 로바, 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린, 진행된 이렇게 이제 간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은 참 보면 아주 중요한 관점을 그런 교리적 관점 이전에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이 돈을 쓰는 방법이 있어. 요거를 알려주는 자체가 크고. 그런데 이렇게 그 지혜와 관련한 정말 다른 데서는 안 나타나죠. 요런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자, 요런 식으로 그 간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망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아비자 무엇이죠? 위사말 로바. 망이라는 것이 편편하지 않고 돌출된 일어난 요거 간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려보는 거죠. 자, 뭐 우리가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 박거부님이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눈이 있으니까 1차 인식 네이처, 웨이처에서 식이 생겨나면 3, 4와 합촉해가지고 수가 생기죠. 수라는 것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로 설명이 되죠. 이랬을 때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3, 4와 합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인식하죠. 그래서 그 생겨난 것이 두 번째로 하는 인식이니까 2차 인식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라는 거. 우리가 여간 이렇게 삶을 메커니즘으로 그려냈을 때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요점 중에 하나가 인식이 두 번이 있는데 이 두 번의 인식이 각각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데 두 개의 주관이, 그죠? 인식 주관, 인식의 공동 주관이 인식의 객관인 대상을 인식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수라는 객관, 대상을 식이 주관이 되고 상이 공동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인식하죠. 그러면 여기서 상, 즉 전도된 상, 번뇌가 무명을 만들고 그 위에서 2차적으로 탐과 진이 생겨나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을 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심도 식도 다 마음이야. 삶의 과정에서 자리가,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이 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상수. 하여간 심은 생겨나는 거야. 그럴 때 그 생겨나는 방법을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행은 상수. 그거죠. 바로 이제 요런 과정이지 뭐. 요렇게 해서 심이 생겨나면 생겨나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심이라는 마음은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다. 이러니까 식과 탐이 더해진 상태, 함께한 상태가 심이라고.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탐이라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이런 그 탐을 몸통으로 하니까 내 몸이 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탐의 작용성을 심의 성질로 갖게 되죠. 그거 망이죠. 여기서 하여간 탐은 라가, 원어가 라가고 망은 로바. 요 구분이 한문 불교에서는 없어졌던 거죠. 라가도 로바도 모두 탐으로 번역을 해서 사실은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겼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과 번뇌라는 두 가지는 특히 이제 우리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견경 같은 데서는 직접 알려주죠.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죠.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하죠. 뭐 이렇게 보면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이 생기니까 번뇌가 무명의 조건이다라는 거는 뭐 눈에 보이는데 왜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가? 아니지. 번뇌는 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가? 라고 하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보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와가지고 상의 잠재라는 관점으로 번뇌가 또 쌓이죠. 이런 그 서로 조건됨. 이렇게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존재 상태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상태로 치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이럴 때에 그러면 심이 탐 때문에 망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어떤 경우야? 느낌이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을 때의 과정이죠. 대표적으로. 근데 삶이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죠. 이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번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지만 여기가 무명 위에 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진을 몸통으로 생겨나는 심은 어떤 성질을 갖는가? 행복한 느낌을 인식하는 과정에 탐이 생겨났을 때 탐에 의한 심의 성질은 망이었어. 그런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진을 몸통으로 하는 심의 성질은 그대로 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요것뿐만 아니야. 우리가 5가지 장애가 있잖아. 5가지 장애가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의 의심 이래 되잖아. 그런데 이 진해부터 의심까지는 달라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간탐 요거는 어떤 사리를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욕탐, 그러니까 찬다라가 말고 까마라가 이 욕탐, 그리고 간탐 또는 까마찬다. 이렇게 이제 앞장 세우는 거는 상세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그런 의미로 보지 뭐. 탐진치 뭐 이럴 때 앞장 세우는 게 탐이니까 그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의 성질은 망 해서 라가와 로가 구분을 해주지만 나머지 뒤따르는 진과 치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진을 몸통으로 할 때는 그 성질이 그대로 진이라고 부르고 불고불락에 대해서 무명 번뇌의 조건 지어진 상태 치 요것을 몸통으로 하는 측면의 심은 그대로 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망진치 이런 성질을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은 망이라는 성질, 또 우리가 바람이라고 번역하죠. 바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심의 행위죠. 심의 내적인 행위가 진행되면 그 결과로 난디라고 하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좋은 거요. 바람이 생겼어. 그거를 소망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딱가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탐이 있고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거를 가래라고 정의를 하죠. 난디라가 사하갔다 난하. 그래서 이제 가래가 생겨나면 이 가래까지는 딱가라는 것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죠. 인식할 때도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1차 인식에서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런 몸이 함께하죠. 그러나 여기 2차 인식에서는 그런 몸의 참여가 없죠. 행위를 할 때도 신구의 삼업 이럴 때는 구체적인 몸이거나 구체적인 말이거나 아니면 의업이라고 하는 것도 뇌라고 하는 몸이 참여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그 바라는 성질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이런 그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 닦아 그래야 되죠. 그래서 가래까지 오게 되면
가래는 이제부터 몸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삶의 영역.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이런 그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런 관점으로 적용되진 않죠. 일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식이라는 마음, 심이라는 마음, 요거 그대로 아는 마음, 행위하는 마음.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 되면 요걸 의라고 부르죠. 만어. 그래서 이제 애가 형성되면 이때부터 몸과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이 딱가 안에서 생겨나는 견해라는 한 측면이 세상을 만나는 토대, 씨앗으로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체적 액션이 이루어지는데 윗딱가라고 해서 딱가로부터 떠난다. 그런데 경은 이 소망이 딱가를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래가지고 윗딱가가 그러니까 행위가 처음 시작되는 말하자면 생각이 떠오르는 요거는 수동적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럴 때에 윗자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상에게로 접근이 되면 이제부터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요 의도, 어찌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겠죠? 경에서는 뭐라 하나요? 의도가 업이다. 그렇죠.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면서 또는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로 행위한다. 신구의 사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 의도로부터 요 과정이 의도로부터 시작하는 요 과정이 업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 가지고 이제 삶은 사유 생각하는 거지 뭐. 요게 이제 말하자면 뇌의 역할 이렇게 되겠죠. 사유를 하는데 이 사유 자리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삿된 사유, 바른 사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때의 삿된 사유 어떻게 말하나요? 간탐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참 그 까마상까빠 이래서 소유의 사유, 분노의 사유 그리고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다. 요 사유를 말할 때는 그 소유의 사유,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소유가 간탐이고 분노와 폭력은 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업, 10가지 업을 말할 때는 신업이 3가지, 구업이 4가지 그리고 의업에서 사유, 간탐, 진에다가 요 견해가 와가지고 여기에 사견 이렇게 쓰이죠. 네. 그래서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해서 10악업 그 반대말 되면 뭐 정견하고 쭉 올라가가지고 10선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의 뭐 메커니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요 사유 그러니까 의업이 신업 구업으로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날 때의 욕탐이라는 과정이 사실은 그 과정은 여러 개로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게 욕탐이죠. 욕탐에 의해서 생각이 부추겨져 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 욕탐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순환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양방향성. 이제 요걸 우리가 설명하죠. 자, 이제 뭐 대략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업이 중생의 업은
식을 머물게 하고 상을 잠재시켜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거를 이제 아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난다카 존자가 사라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망이 있어. 네. 그 망이 뭐냐 하면 그 망이 머리가 있어. 그 망의 머리가 간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삶이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심의 성질로 있어. 이것이 삶이 진행되면서 구체적 행위로 의업의 과정에 오면 이것이 이렇게, 그죠? 망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쭉 진행되어 와가지고 간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망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간탐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간탐이 더 진행되면 뭔가 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이래 되겠죠. 요런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망으로부터 출발해서 간탐까지 오는 요런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려놓으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렇게 딱 그려놓고는 요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그렇다고 그 망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이런 메커니즘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간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난다야 존자 맞지? 난다카 존자는 그 표현을 여기 망이 있으면 그게 이만큼 진행돼서 간탐이라는 게 있어. 망이 진행된 망의 위에 간탐이 있어. 요런 표현을 그것의 머리가 간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네. 내가 볼 때는 살아경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 메커니즘이 제대로 흘러가는. 그렇죠. 사실은 망의 머리가 간탐이다라는 요 한마디로 이렇게 흘러가는 삶의 과정이 적절하다, 이런 걸, 그래,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메커니즘이 그려졌을 때 이 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기서 이제 법우님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메커니즘대로 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그만큼 우리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그려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망의 머리가 간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좀 전에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간탐, 아비자가 위사말로바, 망이 일어난, 망이 이렇게 올라온,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대로 요 의미죠. 망하고 간탐하고가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수 중에 락이라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이 경험을 대상으로 망이, 간탐이 이렇게 하나의 느낌 위에서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볼 때는 살아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요 주제다라는 거 말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는 부분 설명했고요. 이어보겠습니다.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이 있습니까? 이제 망 다음에 진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망에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라고 봐야죠. 요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기는 해야 되지. 라가라는 탐하고
로바라는 망이 이렇게 그 심에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가지는 성질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오염원이 있을까? 이런 오염원의 관점으로, 오염원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오염원을 해소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의 오염원, 이 관점에서는 주로 탐, 라가가 나오죠. 그래, 탐진치. 그러니까 수행을 말하면은 이망 이런 말 안 쓰잖아. 이탐 이러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오염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해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 그거는 하여간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는 측면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결국은 삶이라는 건 어쨌든 행위, 업을 짓는 거잖아. 그럴 때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업의 원인이야? 뿌리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탐, 오염원 요거보다는 이 오염원인 탐으로 구성된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마음이 성질이 바라는 거요! 라는 요것 때문에 업이 불선업이 지어지고, 그걸 해소하면 선업이 지어지고, 이렇게 업의 뿌리, 업의 원인을 말할 때는 탐을 쓰지 않고 망을 쓴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지고는 마찬가지 오염원으로의 진이 아니라 성질로서의 진, 요 얘기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를 진애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불쾌해하고 거슬린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앞뒤가 그러니까 망의 경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망과 진의 특징만 다르죠. 자, 이럴 때도 역시 뭐 마찬가지지 뭐. 마음의 그 성질이 진 이래 된 거야. 그러면 진이라고 하는 이 성질이 삶의 과정으로 와서 의업에 오면 진해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진 있는가? 있습니다. 그것의 머리가 진해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여기서 같이 좀 볼게. 앞에 이제 그것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열망하고 간탐하는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악업이 살생이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투덕,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사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구검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망으로부터 의업에 오면 간탐이고, 그걸로 인해서 신구업이 악업을 짓는, 그래서 불이익과 괴로움이 생기는 요렇게 이제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스님 여기 잠깐만 제가 자리가 헷갈리는 게 불쾌해하고 거슬린 심의 자리를 잘 거슬림하고 불쾌가 그때 여기서 어떤 자리였던지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우리 탐진치 책에서 탐진치 맛보기에서 본 건데요. 여기 열망하고 하는 거가 그 망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망에서 친밀적으로 예, 뭐 그쪽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망을 표현하는 것이 열망이고, 진을 표현하는 것이 불쾌하다, 거부하다,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탐이라는 것은 이제 의역까지 올라간 거고, 네. 거슬린 심이라는 것은 진애를 말할 때, 진애는 자비로서 해소가 되는 거고, 진애는 자를 두 가지 측면으로 갖고, 비는 위해사, 네. 짜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위해서의 했지. 자리고. 근데 이제 요 자리는 나중에 책을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헷갈렸어요. 근데 요거 그래 그 자리는 짜증과 그래 나도 그 지금 책을 봐야 내가 그 책을 자주 보면서 이 번역을 그 탐진치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딱 그 질문을 하니까 하여간 여기에서 여기를 네. 거쳐서 여기 네. 온 요 과정이야. 그런데 그 부분을 하여간 내가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채우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자리를 이렇게 서로 대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막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두토, 그 두타가 요건 나중에 나중에 내가 확인해 줄게.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하여간 근데 뭐 정확 분별한 거 하면은 요 자리 이렇게 오는 것을 순서대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슬린 심 이러면 진애를 말할 때 거슬린 심을 가지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거슬린 심 욕이고 위에서는 열망하고 간탐하는 욕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요거는 따로 확인해 드릴게. 네, 어쨌든 나는 아니 뭐 얘기도 하시죠. 아니 거슬린 심이 저는 더 밑에인 건지 아니, 그래.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 진애라고 해서 간탐 진애 사견 요 진애라고 벼바다 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벼바다 진애라는 자리를 우리가 그 십악업에서 설명할 때 보면 그 자리를 그러니까 벼빤나 찢도 해가지고 그 거슬린 심을 가진 자,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다 죽어버려라! 뭐 이런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라고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그 10선업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 그래, 그 자리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를 무명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열중하고 무명이 스민 이런 사람은 요 자리가 이제 내가 좀 기억나는 것 같다. 열망하고 간탐하는 게 그대로 간탐의 자리가 열망의 자리고 불쾌해하고 거슬린 심의 요 자리가 그대로 불쾌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용례를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면 이제 열중하고 무명이 스민 이런 사람 이랬을 때 이 사견의 자리가 열중과 무명이 스민 관점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래 열중하고 무명이 스민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해서 이제 치의 자리에서는 그것의 머리를 무명이라고 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자, 여기서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냐면 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 네. 그러니까 자리상으로 보면 요게 돼야 되잖아. 네. 이 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치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 치가 머리가 무명이다. 그러면 요거는 조심스러운 게 망진치 요 개념으로 보면 치의 위에 무명이 있다? 요런 구조로 해야 망의 머리가 간탐이고 진의 머리가 진내고 이렇게 되잖아.
조금 좀 요거는 애매해요. 어려움이 있어. 그럴 때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자, 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죠? 치는 번뇌와 무명이잖아. 여기서 망진치라고 할 때도 결국은 이 치가 의미하는 게 번뇌의 속성이 오고 그것에 의한 일차적 왜곡, 무명이 따라온. 그러니까 치도 결국은 그러니까 심의 몸통으로의 망진 무명, 번뇌 이런 관계 그대로 요 몸집을 구성하는 그대로의 성질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치도 그대로 번뇌와 무명이 함께한 요거라고. 그러면 이게 번뇌와 무명이 함께한 요 상태에서 무명과 번뇌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서로 조건되는 거죠.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지금 간탐하고 망하고는 어떤 관계야? 간탐의 조건이 망이죠. 그치? 진해의 조건이 진이거든. 그런데 치라고 할 때는 치를 구성하는 요것이 무명과 번뇌인데 서로 조건이 된다.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럼 서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면 치는 번뇌하고 무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건 번뇌를 조건으로 하고 요거는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니까 거꾸로 무명이 번뇌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훑어봤지만 번뇌가 무명의 조건이 된다 하는 거는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왜 번뇌가 무명을 조건으로 하느냐 하려면 이거는 이 무명이 이런 메커니즘의 과정에서 업에 의해서 상이 잠재해서 쌓인 거기 때문에 삥 돌아온 거지. 그러면 여기 번뇌의 조건이 무명이다라는 거는 삥 돌아온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무명의 조건이 번뇌다 하는 거는 그대로 번뇌가 무명을 만드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요. 서로 조건되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꺼내놓고 말할 때 이렇게 삥 돌아오는 걸로 치를 전형적으로 소개할까? 아니면 직접 오는 거로 소개할까? 이런 정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이때 난다카 존자는 어떤 걸 선택한 거야? 이렇게 보면 치는 개념적으로 보면 밑에 게 있고 위에가 조건이 되는 게 있고 결과가 있고 조건이 되는 게 있고 결과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각각으로 보면 머리라고 번역한 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잖아. 그러니까 치를 말할 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치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조건되는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무명이 머리일 수도 있고 번뇌가 머리일 수도 있겠죠. 서로 조건된다라는 게 갖는 특징이지 뭐. 그런데 무명이 머리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오는 거야. 그런데 번뇌가 머리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삶의 과정을 한 바퀴 돌아서 상이 잔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잖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세우자 하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 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걸 버리고 요거를 선택했다. 그래서 번뇌가 조건이 되고 무명이 그 결과로 생겨나는 망이 조건이 되어서 간탐이 생겨나고 진이 조건이 되어서 진해가 생겨나듯이 번뇌가 조건이 되어서 무명이 생겨난다. 무명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치. 그 치를 구성하는 번뇌와 무명 중에 무명이 머리다. 경우에 따라서는 번뇌가 머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먼 길 돌아와야 되는 경우니까 이거보다는 이거를 기준으로 말한다. 이렇게 그냥 보면은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 두 개의 방향성 이 부분은 내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지요 라고 해서 좀 지나치게 설명하는 것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 라고 하는 요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무명이라는 것의 밑에 뿌리가 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 번뇌가 밑에서 원인으로 조건으로 작용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나서 두 개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치라고 불린다면 위에 있는 무명, 번뇌를 조건으로 결과로 생겨나는 무명을 머리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는 망과 간탐은 망이 이렇게 간탐으로 오고 진이 이렇게 진해로 오는 데에 이 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요런 그 구조를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은데, 치의 경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치의 머리를 사견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러면 쉽지. 네, 아까부터 그 생각이.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의 정의, 치라는 것이 무명과 번뇌가 함께해서 하나의 몸통을 구성하기 때문에 무명 더하기 번뇌가 치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사실은 여기서 아까도 내가 메커니즘이 그걸 보여주고 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경에서 그 치의 머리가 사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해하기는 쉬웠을 거야.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 주는 도움은 뭐 그렇게 안 컸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성질로서의 치의 자리가 저기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은 맞지. 이제 그 말은 맞고, 그러기 때문에 사견이 되면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번뇌와 무명이 하나의 몸통으로 치가 된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때 요런 그 무명이 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에 위에 있는 것으로의 무명, 요거를 머리라고 하니 밑에 있는 건 무엇이냐? 요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탐진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죠. 물론 치의 머리가 사견이다라고 하면 이 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운데, 어쩌면 우리한테 좀 더 커다란 우리가 답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먼저 이런 그런 측면,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이건 이렇게 이 경에서는 그 망진치의 머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거 우리 잠깐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초불련 책 한번 보죠. 따라 안구 따라 1권 세세 모음의 60, 이게 지금 67인가 8인가 67. 배를 봐야 돼. 차례. 훨씬 뒤에 있지. 1, 2가 끝난 거니까. 네. 큰 경들은 있고 작은 50개.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경들 대품 433에 깔만 아름다움에 살하경. 여기도 무명이 바로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 무명 앞에
망과 간탐에서부터 네, 보겠어요. 탐욕이 있는가 있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로바를 탐욕이라고 번역한 거야. 네. 네. 그리고 사라들이여 나는 강한 욕망이 바로 탐욕의 뜻이라고 말한다. 사라들이여 강한 욕망을 가졌고 탐욕. 그래, 그럼 거기서 보면 그 아비자 간탐이라는 네. 것을 네. 이렇게 망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으로 더 진행되어 가지고 간탐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망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면 간탐이다. 강한 욕망이 바로 탐욕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래,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것의 의미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이유가 요게 지금 원어가 보면 아비짜 띠코 아항사하 에따 마탕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를요 에땅 하면 이게 이제 디스 댓 이거야. 그것 이래 되고 악탕 하면 요 악타가 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의미가 된다고. 의미, 목적, 이익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의 의미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네. 거야. 그러면 간탐이라는 그거 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탐욕이 있는가? 탐욕이라고 로바를 그렇지. 탐욕이라고 하시고 강한 욕망이 바로 탐욕의 뜻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간탐을 강한 욕망이라고 말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의미라고 본 거야. 그런데 이게요, 요거를 좀 달리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 하면 에따에서 끊어가지고 에따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디스 댓 같은 의미고 요게 마타 그러니까 에땅 아탕 요러면 이제 그것의 의미 이렇게 되고 에따 마탕 요래 하면 마타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헤드 해서 머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것의 머리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것의 머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통적 해석으로는 요거를 에땅 아탕 요렇게 끊어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요거를 사실 이제 그렇게 볼 때 번역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 강한 욕망이 그것의 뜻이다 이랬죠. 아니 망이라고 하는 거 뭐 탐욕 이렇게 번역했죠 아까? 네. 망을 강한 욕망이 망 그것의 뜻이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망하고 간탐하고가 같은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로바, 아비짱 이 두 개가 하나란 얘기야? 그치? 네. 어찌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있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잖아. 이럴 때 우리가 수행지도의 관점에서 참 강조하는 게 그동안 전통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사마타를 동의어라고 압착해버렸지. 네.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를 동의어라고 압착해버렸지. 그래가지고 이 수행이 지도로 그려지는 그 먼 길을 그냥 압착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다 동의어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러면서 삼매 없이 깨닫는 뭐 이런 정말 부처님 생각하고는 전혀 먼 해석이 생겨나잖아. 지금 여기서 강한 욕망이 망의 의미다. 요거는 그야말로 그 의미를 우리가 말 그대로 찾아가려면 이거하고가 같은 거요. 그죠? 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탐욕이라 했지? 탐욕이 뭡니까?
강한 욕망이 탐욕이여. 이렇게 지금 문자는 그렇게 의미를 갖잖아. 이거 뭐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를 압착해가지고 동의어 이렇게 처리하는 거가 되잖아.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를 동의어라고 묶는 거하고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를 동의어라고 묶는 거하고 같은 류의 해석이 된다고.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 그런 것 같아. 나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살아경을 보았을 때, 아니 도대체 번역은 할 수가 있지. 근데 의미가 안 알려지잖아. 간탐의 의미가 망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 그것의 머리가 망의 머리가 간다며 그건 얘기가 되지. 삶이라는 게 요렇게 그려낸 거거든. 이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많이 진행된 것이 간탐이니까 그것의 의미다라고 해도 저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오히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명 없이 가정을 다 생략하고 이게 이거다라고 해버리면 그래. 하여간 뭐 그렇게 그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볼 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건 곤란한 거지. 그런 문제가 이 전통적 해석과 이건 뭐 번역의 문제가 아니지 뭐 전통적 해석과 차이가 있는 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참 복잡하지? 재밌지? 재밌지? 네. 그래야 이건 우리가 이거를 M자 하나를 앞으로 끊지 않고 뒤로 묶어가지고 머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니까 이런 망진치에 대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했고요. 자, 이어가지고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불선입니다. 대덕이시여.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사모띠경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라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요거 틀렸네. 사라들이여가 돼야죠. 사라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사라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사라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사라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사라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망이 있습니까? 이제 설명 필요 없는 거죠? 그대로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를 간탐하지 않음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열망하지 않고 간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동의하죠. 요거는 약간 뭐 이제 실선업의 경우로 여기서 무망무진 무치 무탐무진 명 번뇌의 부서짐. 네. 그래서 번뇌 없음 이렇게 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를 진애하지 않음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불쾌해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은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를 명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열중하지 않고 명이 스민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선입니다. 대덕이시여.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끕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사라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이건 뭐 기사무티경과 동일하게 망진치의 법은 버려야 합니다. 무망무진 무치의 법은 성취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거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그거 다 배제하고 오직 그대 스스로 망진치의 법일까? 무망무진 무치의 법일까? 요거 판단해가지고 망진치는 버리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은 성취해서 머물면 이것이 불확실하고 의심이 있는 그대들이 답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했고 이제 난다카 존자가 또 이렇게 옮겨서 말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뭐죠? 난다카 존자는 똑같은 주제에서 조금 더 나아간 설명을 하는 게 망진치에 대한 머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를 설명하고 있다. 요 얘기 어찌 보면 깨사무티 경에서는 간탐, 진해 요 부분이 망과 진의 머리다 하고 치 얘기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했어. 그 언급을 안 했다는 건 뭐야? 이 내면 이야기 좀 덮어두고
그냥 십악업을 짓는 거 이거 말하자면 망진지의 법이고 십선업을 짓는 거 무망무진무치의 법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버리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깨사무띠경에서 부처님이 말하자면 뭐 아직 부처님 제자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니까 뭐 너무 심오한 이야기는 좀 피할까?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망진지의 법, 무망무진무치의 법으로 기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깨사무띠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 이제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뭐 밀착된 사띠 이래가지고 자비해서 사무량심을 닦고 그래서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 이랬잖아. 거기에 비해서 사라경에서는 이제 난다카 존자가 이 두 명의 제가 제자들에게 망진지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심오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보아야 할 경의 뒷부분은 깨사무띠경하고 달라진다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깨사무띠경은 부처님이 그 깨사무띠에 그 뭐 아직 공부 안 된 사람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말하자면 십악업은 비하고 십선업을 짓는 이것이 망진지의 법을 버리고 무망무진무치의 법을 성취해 머무는 나의 제자들은 그 과정에서 네 가지 위안을 얻어요. 당신들도 내가 주는 이런 기준을 잘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들처럼 네 가지 위안을 얻을 거야. 이게 어떤 불확실함, 어떤 의심도 다 배제된 확실한 가르침이요. 이걸 따라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이제 사라경에서는 그보다 하여간 머리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심오한 주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그 심오한 주제의 설명에 이어가지고 네 가지 위안 요것보다 좀 더 아무래도 심오한 주제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끝에 가서도 더 심오한 주제로 마무리를 하겠지. 공감되죠?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를 보자고. 사라들이여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열중하지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비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시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얘기지. 자, 요거 깨사무띠경 그 자리로 가볼게요. 깨사무띠경은 그 자리에 가서 자 80쪽 81쪽 81쪽 오면 이제 사무량심 끝나고 나면 깔라마들이여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원망 없는 심, 거슬림 없는 심, 오염 없는 심, 청정한 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네 가지 위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사무량심 이후가 청정한 심에 의한 네 가지 위안 이러는데 사라경은 사무량심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는 이렇게 꿰뚫어합니다. 접근이 다른 거야. 네, 접근이 달라. 그러면서 자, 그는 이렇게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있다. 저열함이 있다. 뛰어남이 있다. 이 상의 상태를 넘어선 벗어남이 있다라고. 상의 상태를 넘어선 벗어남. 뭐 이러니까 이건 이미 그 해탈 이영역을 지시하는 것을 알겠죠. 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상의 증득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 무소유처까지 가잖아.
뭐 요런 뭐 그런 정도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의했다라고,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의했다라고,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의했다랍니다. 해탈할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깨사무띠경에서는 네 가지 위안을 말하면서 뭐 네 가지 위안이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심지어는 첫 번째, 두 번째 화살 다 맞지 않는 삶, 이렇게 말하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뭐 아라한을 성취한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런 완성 이전에 이제 일단 제시하는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깨사무띠경에서 대중을 이끄는 방법이 어떤 글의 이끄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사라경은 그보다 한 등급 위에서 완전히 깨달음, 해탈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탈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해탈이라는 것이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이 번뇌가 다하는, 그죠? 번뇌 다하는 여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해탈했다,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라한 되었다, 여기까지를 말해주잖아. 뭔가 이건 깨사무띠경이 이끄는 그 레벨하고 사라경이 그러니까 망진치의 머리, 이런 좀 심오한 이야기를 더 추가해서 설명하니까 결국 경의 마무리도 더 높은 성취로 이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합니다. 이전에는 망이 있었다. 그것은 불선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이전에는 진이 있었다. 내지 이전에는 치가 있었다. 그것은 불선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라고. 그는 지금 여기에서 원함이 없고 꺼지고 행복을 경험하고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뭅니다. 그래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가 다 부서져서 해탈했다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그럼 아라한 되기 이전의 상태는 얼마만큼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망진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라한 되지 못한 상태잖아. 망진치가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완성이 되면 아라한이잖아. 그러면 요 상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요 상태에서 아라한 되기 이전에는 망이 있었어. 그러니까 망진치가 있어서 그거는 불선이었어. 그 불선인 게 지금은 없어. 그래서 지금 상태, 아라한 된 상태는 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이다, 아라한이다 하는 지금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원함이 없고 꺼지고, 꺼진다는 말 우리 요새 많이 보죠? 불이 꺼지는 거야.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고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문다. 깨사무띠경하고 사라경이 아주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런 망진치의 머리라고 하는 요 관점이 하나 추가되면서 경의 마무리에 가가지고 그러한 삶에 의한 성취의 정도를 깨사무띠경과 달리한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봤지만 강한 욕망이라 그랬나? 강한 욕망이 탐욕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은 사실은 사라경의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기 어렵다, 이런 점이 좀 보이죠. 자, 이렇게 보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교재 하나 더 드린 게 있죠. 네. 주제의 확장. 주제의 확장 AN20이야. 그러니까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 과정에서의 주제 확장인데,
그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한다. 요거 지금 살아경의 마지막에서 나왔죠. 용루, 유루, 무명루로부터 심히 해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그 맞지만 니까의 완성법회 하면서 이전에도 이미 나왔던 거지만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주목해가지고 좀 주제화하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마침 이제 요 살아경에서 이런 깨사무띠경과의 차별 가운데에서 요런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이제 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참에 조금 짚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요 주제의 확장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거 그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한다. 요 말 많이 들어보죠? 네. 요 말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나? 주로 많이 나오는 한 가지 경우가 있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고.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약간 수행의 큰 틀로 보잖아. 그럴 때에 사문과경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러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이제 삼매를 닫고 청정한 마음이 8가지의 8가지 방향으로 제시가 되잖아. 첫 번째는 그 지화견, 그리고 두 번째는 의성신, 그리고 나면 육신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 중에 마지막 나오는 누진통. 그 누진통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알고 그 고의 진멸도죠. 그러니까 고와 그 진멸도. 그리고 뒤에서는 번뇌와 그 진멸도.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 용례는 대부분 이 용례는 대부분 1.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서처럼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래서 요거 누진통, 누진명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밑에 번역을 보면 그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요게 지금 이제 제4선 위에 있는 거지.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번뇌, 무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 용루에서도 심히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 유루에서도 심히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 무명루에서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고와 그 진멸도, 무와 그 진멸도 요거를 꿰뚫어 알고 나면 이제 그러한 알매에 의해서 용루, 유루, 무명루로부터 심히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용루, 유루, 무명루 그건 요 번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충분히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자, 이렇게 그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요 누진명 또는 누진통 요 용례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이야.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요. 사문과경이 말하는 이제 누진통이 요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요 같은 내용이, 맞지마니까야에도 여러 번 나와요. 사문과경의 수행책에도 이러면은 사실은 뒤가 니까야 2번 사문과경부터 뭐 13번은 이제 조금 빠지지만 이 제1권을 구성하는 10개 나름의 경이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이 동일하게 하지. 그런데 자 밑에 이제 제가 별표하고 사문과경의 체계가 적용되는 경들 외에는 아사와남 카야 냐나야 찌땅 아비닌나메띠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기울게 합니다의 형태로 나타남 이렇게 했거든.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위에 보면 그 별표한 게 있죠. 그 별표한 내용을 보면 찌땅 다음에 아비니하라띠 아비닌나메띠 이렇게 나와. 네. 그러니까 그 번역이 뭐냐 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야. 향하고 기울고. 그런데 요 사문과경 요 책에 말고 나오는 이제 뭐 맞지마니까야나 또는 이제 상주따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제 요 누진을 말할 때 보면 그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아비니하라띠라는 단어가 빠져요. 뭐 이게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사문과경의 체계상에서는 아비니하라띠 아비닌나메띠라고 해서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라고 두 번을 말하는데 다른 경들에서는 그 아비니하라띠가 빠져가지고 그냥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기울게 합니다. 라고 하여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보고 가자는 거야. 별 의미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1번은 뭐냐 하면 사문과경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대부분 2번 빠싸 애왕자나또 애왕 빠싸또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번뇌들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대부분이라고 보면 뭐 다 본 거지 뭐, 그지? 다 본 거야. 아, 누진명을 할 때 이렇게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구나. 뭐 당연히 심해 해탈이라는 게 뭐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거니까 이래 보면 이제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니까야 전체적으로 몇 번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야. 누진통 아닌 경우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소개하였는데 이의 경우, 즉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요 경우는 비구경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맞지마니까야 7번 옷감경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기울게 한다 이 말이 안 나와. 이런 내용이 아닌 거야. 그런 내용 없이 그는 이것이 있다, 낮은 것이 있다, 뛰어난 것이 있다, 이 상에 속한 것을 넘어선 해방이 있다라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 이어지는 내용 똑같죠. 요 내용 보면 어때? 지금 옥감경의 요 부분은 지금 사라경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죠. 사라경하고 옥감경이 요 내용을 동일하게 쓰더라고. 사실은 이제 번역을 제가 좀 달리한 게 있어. 사라경에서 이것이 있다, 저열함이 있다 이랬는데 원어가 같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낮은 것으로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라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안다 한 다음에 이전에는 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잖아. 그런데 옥간경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비구들이요. 이것이 비구는 내적인 목욕으로 목욕한 자라고 불린다. 해서 그걸로 딱 끊어주는 거예요. 뭐 그 차이만 있지만 하여간 이 내용이 옥간경하고 사라경에서 딱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의적인 경우는 맞지만 이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이에요. 다시 안 한다요. 비구는 무소유처의 상을 작의하지 않고서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작의하지 않고서 무상심삼매를 연한 한 가지를 사고한다. 그의 마음은 무상심삼매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한다. 이 무상심삼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라고. 어떤 것이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용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내지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여기까지 동일하죠?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용루를 연한 불안들은 여기에 없다. 유루를 연한 불안들은 여기에 없다. 무명루를 연한 불안들은 여기에 없다. 그러나 생명의 조건 때문에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육처에 속하는 것만큼의 불안은 있다라고. 요거 우리 아라한이 되어도 몸으로 있는 동안은 몸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은 있다. 요거 아주 우리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는 용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 라고 분명히 알고 유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 라고 분명히 알고 무명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 라고 분명히 알고 요 용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 유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 무명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 요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하나 발견했죠? 번뇌가 상이다. 요거 기억하죠? 네. 요 문장 표현이 그거야. 용루라는 게 소유의 번뇌잖아. 그런데 용루 상태의 상이라는 게 있는데 상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중에 용루라는 소유의 번뇌라는 상태로 있는 상이요. 이렇게 말하면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게 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 번뇌가 상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어머님 여기 봐봐. 네. 우리가 이래가지고 상이 잠재해서 쌓여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잖아.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 이 상에 속한 것이 어떤 게 있냐? 용류 상태의 상, 유루 상태의 상, 무명부 상태의 상.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것이 상에 속한 거 상이구나. 그러니까 상이 번뇌구나. 상의 전도 상태가 번뇌구나. 바로 우리 사실 요 상이 번뇌라는 이 관점 없이는 메커니즘이 출발을 못하죠. 사실은 바로 요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경전 근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생명의 조건 때문에 단지 이 몸을 연한 육처에 속하는 것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에 의해 그것의 공을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존재하는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도 사실에 따르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공이 무언지 공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 121번 경에서 해주는 거죠. 없는 것은 공하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있다고 알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구경입니다. 사화티에 소설해진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각지 곧장가 깨달음의 요소, 그러니까 각지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각지라고 불립니까? 비구여
깨달음으로 이끈다라고 하여 각지라고 불린다. 여기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사각지를 닦는다. 이런 칠각지를 닦는 그에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나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비구여 깨달음으로 이끈다라고 하여 각지라고 불린다. 요 내용 나는 요거 사실은 내가 오늘 이 확장된 자료를 만든 이유가 요거 때문이라고 봐도 돼. 제일 중요하게 본 거거든요. 왜 제일 중요할까? 이 비구경이. 무엇을 말해주길래 비구경이 왜 중요할까? 나는 이걸 본 거야.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말할 때 마음을 장애가 차지하느냐 각지가 차지하느냐 이럴 때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성하는 이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 하나의 수행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칠각지라는 것,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마타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사마타 윗바사나가 뭐야?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거잖아. 여기서 뭐라 그래? 칠각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 이런 칠각지를 닦는 그에게 용루, 유루, 무명루가 용루, 유루, 무명루로부터 심히 해탈한다. 라고 해서 칠각지를 닦는 게 번뇌를 부수는 마음을 해탈게 하는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다. 라고 하는 그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하는 이것이 사마타 윗바사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경에서 요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오늘 소개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라경. 사라경은 오늘 보았죠.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한다라는 이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의 과정, 요것을 말하는 거는 대부분 하여간 그 누진통, 누진명, 요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렇게 4개의 경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특별한 특별한 어떤 답을 주는 거죠. 대부분 그 예외적인 용례가.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그 예외적인 경들, 2개는 이제 그래도 옥감경과 사라경은 겹쳐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가지의 관점에서 번뇌가 부서지는 이 부분,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라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우님 오늘 시간 여유 있다 그래서 일부러 늦춘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10분이 늦었네?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함께한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